자, 마이플로2 자, 클래스 하나를 만들어서 자, 애플 인포라는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지금 예제를 작성을 하고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요. 자, 밑으로 내려가서 다른 예제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면은 우리 extend라는 키워드를 통해 우리 상속받을 자, 그 뭐죠? 자, 상속받아서 내용을 사용을 하는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요. 자, extend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자, 관계 설정을 할 수 있고 부모 클래스에 있는 내용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우리 예제 3번 보면은 접근 지정자라고 자, 접근 지정자 관련 학습이라고 내용이 나와 있는데 자, 이거를 좀 보도록 할게요. 접근 지정자 관련 학습. 자, 접근 지정자도 상속과 관련이 있어요. 자, 우리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도 클래스가 두 개가 등장을 하는데 잠시만요. 자, 지금 우리 작성한 내용 잘 테스트 하셨죠? 자, 이거를 자, 이렇게 처리하도록 할게요. 자, 예제 잘 보도록 하시고 우리 지금 작성한 예제를 가지고 접근 지정자에 관련해서 테스트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우선 먼저 상속관계를 상속관계 설정한 내용을 삭제하도록 할게요. 자, 상속관계를 없애면은 어떻게 돼요? 자, 마이플로2에는 당연히 네임과 프라이스, 디스카운트가 없기 때문에 바로 오류죠. 바로 오류 납니다. 자, 그래서요. 자, 요거는 주석 처리하시고 그리고 자, 애플 인포죠. 정보가 들어가 있는 클래스를 자, 객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바꿔보세요. 자, 상속하고도 관련이 있기는 한데 그 얘기는 조금 이따 잠시 보도록 하고요. 자, 지금 접근 지정자 얘기를 조금 해야 돼서 접근 지정자 관련해서 테스트하려고 하고 있고요. 자, 우리 메인 메소드가 들어가 있는 지금 방금 테스트했던 자, 변경을 한번 해보시고 자, 여기 애플 인포 클래스죠. 클래스를 객체 처리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이거는 뭐 이 모습은 어저께까지 우리 테스트했던 내용이잖아요. 자, 보시면은 애플 인포 안에 있는 내용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과, 뭐죠? 네임값과 프라이스, 디스카운트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냥 자연스럽게 객체화한 다음에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플 인포죠? 자, 여기를 이렇게 한번 바꿔볼게요. 자, 이거는 이해하시죠? 자, 출력해 보면은 정상적으로 잘 출력이 됩니다. 자, 이제 여기 애플 인포죠? 애플 인포에 자, 이걸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프라이스 부분에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퍼블릭을 한번 써보세요. 저장 써보세요. 프라이스에 자, 애플 인포 프라이스 부분에 자, 퍼블릭을 한번 써보세요. 그 다음에 자, 마이플로2에 가서 변화된 내용이 있나 보니까 없어요. 그냥 아무 이상 없습니다. 자, 우리 마이플로2는 애플 인포 클래스, 다른 클래스죠? 자, 객체 처리한 다음에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자, 이 퍼블릭 쓰셨나요? 예. 이거 지우고요. 지우고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자, private이라고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 이렇게 써보세요. private 자, private
자, private이라고 한번 써보시고요. 저장. 자, 프라이빗, 아까 퍼블릭이라고 했을 때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또는, 자, 우리 이제 퍼블릭이나 이런 거를 쓰지 않았었잖아요. 변수에게 쓰지 않고 우리가 테스트를 어저께까지 진행을 했었는데요. 방금까지도 그렇게 진행을 했고, 퍼블릭이라는 키워드를 붙이지 않았었죠. 근데 퍼블릭이라고 붙이면 아무런 일이 없었고요. 자, 지금 프라이빗. 자, 프라이빗 키워드를 붙였습니다. 그리고 저장하시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자, myflow2 프라이빗 부분, 프라이스죠. 프라이스 부분이 빨갛게 언더라인 처리가 되어 있어요. 즉, 오류 났습니다. 오류 났어요. 자, 애플 인포에 프라이빗이라고 썼더니, 예, 사용자 측이죠. 사용자 측에서 오류 발생시키더라. 오류가 나더라라는 거죠. 프라이빗 했더니 오류가 나더라는 거죠. 봅니다. 그죠? 예. 자, 그리고 네임이라든지 디스카운트는 멀쩡해요. 자, 그대로 빨갛게 언더라인 표시가 되어 있지 않고요. 사용 가능한 거고 프라이스만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은 네임 값에도 프라이빗 처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똑같이 써보세요. 자, 네임 값에도 프라이빗 처리를 했습니다. 처리를 했더니 자, 어떻게 됐냐면은 네임도 빨갛게 언더라인 표시가 됐어요. 즉, 이 얘기는 뭐냐면은 사용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사용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프라이빗 처리를, 자, 프라이빗 키워드를 없애면은요, 예, 다시 사용 가능한 상태가 돼요. 보셨나요? 해보세요. 예. 자, 프라이빗 처리한 거는 다른 클래스에서 객체 처리를 하여, 예, 사용하지 못합니다. 자, 지금 뭘 본 거냐면은요, 자, private, public, 뭐 이런 거를 한번 세팅을 해서 우리가 한번 모습을 봤는데, 이걸 접근 지정자라고 얘기를 해요. 접근 지정자. 글자 그대로 접근한다라는 거죠. 접근하는 거를 막을 수도 있고, 예, 허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의식을 하지 않았죠? 접근을 막는다라든지 그런 의식을 하지 않았어요. 자, 뭐냐면은 모든 클래스는 객체 처리한 다음에 객체화할 수가 있어요. 모든 클래스는요, 객체화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객체화하는 이유가 뭐예요? 객체화하는 이유는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사용하려고 하는 거죠. 그 안에 어떠한 중요한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사용하려고 할 때 객체 처리한 다음에 사용을 하잖아요. 자, 객체 처리한 다음에. 그런데 예,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예, 접근해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막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객체 처리하는 거는 막지 못합니다. new라는 키워드 자체를 막지는 못하고요.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접근하지 못하게 막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뭘로 막을 수 있냐면은 프라이빗 처리로 막을 수가 있습니다. 자, 프라이빗 처리로 막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 접근하지 못합니다. 자, 이거를 접근 지정자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자, 이거를 객체 지향의 캡슐화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바로 캡슐화예요. 캡슐화. 자, 객체 지향의 4대 요소가 있었죠. 여기도 잠시 나열해 보도록 할게요. 자, 객체 지향의 4대 요소가 있었어요. 자, 뭐가 있었냐면은 4가지 요소죠. 추상화가 있었고, 이건 아직 안 했죠, 우리가. 그 다음에 다형성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추상화, 다형성, 또 캡슐화가 있었어요. 자, 그리고 상속이 있었습니다. 자, 이게 객체 지향의 4대 요소예요. 자, 상속에 대해서 아직 뭐 많은 테스트를 하지는 않았지만 일단 아까 조금 아까 예로 봤을 때 예, extend라는 키워드를 통해 예, 상속 관계, 상속을 예,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아까 테스트를 통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그렇죠?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 자, 그럼 어쨌든 extend라는 키워드를 통해 상속이 이루어지는구나. 자, 그래요. 그래서 상속이라는 걸 한번 테스트를 해봤어요. 자, 테스트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다형성은 뭐였어요? 다형성은 어저께까지 우리 테스트했던 내용이죠. 자, 메소드의 다형성, 메소드 다형성. 예, 다양한 형태로 만들 수 있다. 메소드를
그쵸? 하나의 이름으로 예, 쭉 만들 수 있는 우리 테스트했던 내용이지. 이게 다형성이었잖아요. 다형성. 자, 같은 이름으로 메소드를 만드는 기법. 이게 다형성이죠. 자, 이제 캡슐화가 등장을 했습니다. 캡슐화. 자, 캡슐화가 등장. 다형성. 예. 캡슐화. 이게 캡슐화예요. 캡슐화. 자, 뭐냐면 메소드를 접근하지 못하게 캡슐로서 막아놓는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캡슐로 이렇게 막아놓은 것처럼 접근하지 못하게 캡슐 처리를 할 수도 있고 또는 이거를 풀어놓을 수도 있고 라고 해서 캡슐화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요. 잠시 어저께 했던 내용을 잠시 보면은 어제 했던 내용이 아니라 10강 부분이에요. 10강 부분에 자, 뭐죠? 객체 지향 처음 우리 할 때 그 맨 위에 설명이 객체 지향 관련해서 이런저런 설명이 쭉 되어 있는 모습이 있는데요. 자, 10강에 들어가 있고 거기 보면은 객체 지향의 4대 요소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작성이 되어 있어요. 캡슐화, 추상화, 다형성, 상속. 다형성에 대해서 우리가 테스트 많이 진행을 했죠. 자, 그리고 상속 관련해서 해서 아까 extend라는 키워드로 상속을 할 수 있다라는 거를 테스트. 물론 이제 상속 테스트는 좀 더 할 거예요. 자, 보셨고요. 자, 이제 캡슐화. 캡슐화. 캡슐화라고 여기 적혀져 있고, 자,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서 캡슐화에 대해서 구체적인 얘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은 객체지향의 4대 요소 상세라고 지금 타이틀로 되어 있는데요. 밑에 보시면은 캡슐화는 정보 은닉이라고도 얘기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 내용이에요. 정보 은닉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캡슐화는 정보 은닉. 그리고 이러한 캡슐화를 자, 정보 은닉을 구현할 수 있게 하는 그러한 도구로 얘네들이 있어요. 자, 방금 우리가 자, 퍼블릭이라고도 써보고 그 다음에 private이라고도 써보고 두 가지를 써봤죠? 그리고 하나 더 해봤어요. 생략된 채로도 우리가 사용을 해봤습니다. 자, 다시 소스를 보시죠. 자, 이제 비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접근 지정자에 대한 키워드로 네 가지가 있어요. 접근 지정자의 키워드로 네 가지가 있습니다. 원래 정확하게는 세 개예요. 자, 뭐냐면은요. 자, 자, 접근 지정자에 대한 키워드 퍼블릭이라는 걸 둘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퍼블릭 처리하면 어때요? 자, 해당 클래스를 사용하고 있는 곳, 객체화해서 사용하고 있는 곳에 그서 접근 가능한 상태죠. 접근 가능한 상태로 만들어 준 거고요. 자, 접근 가능한 상태로 퍼블릭은 만들어 준 겁니다. 하나 더 써볼게요. 여기 있는 내용 다 네 가지 요소라고 했으니까 써볼게요. 자, 그 다음에 프로텍트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프로텍트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텍트. 자, 프로텍트 보시게 되면은 어때요? 작성을 하고 나서 사용하고 있는 곳을 한번 쭉 자, 화면을 보면은 오류 발생하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 퍼블릭을 사용해도 되고 프로텍트라고 해도 예, 다른 클래스에서 예, 사용 가능하구나 라는 거를 지금 예, 알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생략이라고도 표시가 되어 있는데 자, 뭐냐면 생략도 접근 지정자에 대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생략한 채도 생략이 된 것도 접근에 대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표시가 된 거고요. 그러니까 디폴트라고 되어 있죠. 아무것도 없어요. 자, 접근 지정자 선언을 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도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생략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자, 그리고 자, 생략할 때 어때요? 생략할 때도 예, 다른 클래스에서 객체화한 다음에 접근 가능합니다. 자, 이제 private. 자, private은 예, 작성을 하게 되면은 막아놓게 돼요. 자, 그래서 옆에 보시게 되면은 우리 화면 보시면은 자, 뜻이 있습니다. 자, 동그라미 표시를 해놨는데 자, 이제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상속도 간단하게나마 해봤기 때문에 자, 보시죠. 자, 퍼블릭을 했던, 그 다음에 프로텍트로 했던, 디폴트로 했던, 프라이빗으로 했던 같은 클래스에서는 상관이 없어요. 이거를 할 수가 같은 클래스에서는 이게 안 돼요. 같은 클래스 내부에서는 예, 사용이 가능한 거고요. 자,
프라이빗 처리했을 때 특히 보세요. 자, 프라이빗 처리를 하게 되면은요. 자, 보시게 되면 XXX 돼 있잖아요. 야, 서브 클래스, 다른 클래스에서 사용하지 못합니다. 막아놓는다라는 얘기죠. 자, 막아놓습니다. 자, 그리고 퍼블릭 처리된 모습 보시게 되면은, 자, 우리 이제 이게 그 클래스는 자, 지금은 같은 패키지 안에서 우리가 테스트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자, 같은 패키지 안에 애플림포도 놓고 그 다음에 마이플롯 그 클래스도 작성을 해서 우리가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같은 패키지 안에. 근데 뭐 이런저런 이유로 다른 클래스, 다른 패키지죠. 다른 패키지에서도 어떤 다른 그 패키지가 서로 다른 경우를 얘기하는 거야. 다른 패키지로의 접근. 자, 퍼블릭 같은 경우에는 모두 다 허용을 한다라고 지금 되어 있고요. 자, 허용이 된다라고 되어 있고, 프로텍트는 어때요? 자, 프로텍트라고 선언을 하게 되면은 다른 패키지에서는 호출하지 못한다라고 지금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디폴트 처리가 되어 있죠. 디폴트 처리가 되어 있으면은 같은 패키지와 그 다음에 다른 패키지에서도 접근하지 못한다라고 형성이 되어 있고요. 자, 프로텍트는 다 막아놨어요. 접근하지 못한다라고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좀 테스트를 좀 해볼 필요가 있겠죠? 이거와 관련해서. 자, 여기 지금, 여기는 이제, 뭐죠? 자, 초기 상태로 애플인포는, 자, 초기 상태로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프로텍트라는 키워드를 없앴어요. 자, 없앴고요. 자, 그러면 다른 클래스에서 접근 가능한 상태가 된 거기 때문에 접근할 수가 있겠고. 자, 이제 마이플로2 이 클래스죠. 이 클래스 내부에 뭔가를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다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티저. 자, 국어 점수, 영어 점수 뭐 이런 식으로 써볼게요. 자, 그리고 여기. 자, 우리 요 점수를 가지고 테스트를 많이 했죠. 메소드 만든 다음에. 자, 보이드. 자, 마이플로2에 일단 변수 설정을 하고요. 아, 지금 접근 지정자 테스트 하려고 하는 거예요. 캡슐아 테스트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보세요. 한번 해보시고요. 자, 보시면은 무난했어요. 지금 이렇게 쓴 내용이 특별하게 오류 없죠. 당연히 문법적으로 다 맞는 겁니다. 다 맞는 거고요. 그렇죠? 자, 그리고요. 자, 이제 요 안에 있는 내용을 자, 사용한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메인 메소드에서 자, 애플인포는 이거 잠시 그냥 두도록 하시고 밑으로 잠시 좀 내리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지금 작성한 내용을 자,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어 점수, 영어 점수 이제 값도 자, 부여를 하고요. 자, 객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myfloat 2 equal to 그 다음에 mf라고 할까요? mf equal new myfloat 2. 자, 이렇게 객체 처리했고요. 자, 그리고 국어 점수, 영어 점수에 각각 값을 대입을 합니다. 자, mf. 국어 점수 equal 80점 mf.eng equal 100점
자, 이렇게 점수 부여 가능하죠? 점수 부여가 됐어요. 자, 그리고 이제 부여한 다음에 합계를 한번 출력을 해본다라는 거예요. 자, 출력을 할 때는 자, 합이라는 메소드를 사용을 하면 되죠. 그래서 mf.합. 자, 여기 잠시만요. 합이 아니라 sum 이라고 해야 되겠고요. 잠시만요. 자, 이걸 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티저 sum return sum. 자, 우리 이제 요런 내용으로 우리 테스트 많이 했죠? 자, 이제 여기에 접근 지정자를 설정을 해 볼게요. 접근 지정자 설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거는 우리 자, 객체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변수에게 값을 부여하고 그 다음에 메소드도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고요. 출력을 하게 되면 뭐 내용 잘 합계가 출력이 되겠죠? 합계 출력. 합계가 180으로 나오겠죠? 일단 뭐 실행 한번 해보시고요. 자, 맨 위에 180 출력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자, 접근 지정자를 활용을 해서 자, 여기 접근 지정자를 작성을 해볼게요. 어떻게 되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어 점수 바로 앞에 프라이빗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때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프라이빗은 뭐예요? 예, 접근 지정자 중에 가장 폐쇄적인 지정자예요. 가장 폐쇄적인 지정자입니다. 접근 지정자 중에 가장 폐쇄적인 지정자고요. 프라이빗보다 더 폐쇄적인 건 없어요. 자, 그러나 같은 클래스 내부에서는 예, 쓰나 안 쓰나 똑같아요. 예, 쓰나 안 쓰나 똑같습니다. 그쵸? 프라이빗이 있으나 가장 폐쇄적인 그런 지정자인데 자, 이거를 쓰나 안 쓰나 같은 클래스 내부에서는 예, 지금 보시면은 자, 국어 점수, 영어 점수 예, 접근해서 값을 대입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같은 클래스 안에서는 접근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 아무리 프라이빗 처리를 하더라도 자, 그러나 자, 이제 여기는 myflow2죠. 이 클래스를 다른 클래스에서 사용하고자 할 때 합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하고자 할 때는 예,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자, 프라이빗 처리를 하게 될 경우에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테스트로요. 자, 클래스 하나를 형성을 해서 myflow2에 접근을 시도해 보도록 할게요. 자, 클래스 하나 임의로 클래스 하나 좀 형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래스 이름은 그냥 아무거나 할게요. 이거는 클래스 테스트 1. 자, 지금 하려고 하는 내용은요. 자, 방금 myflow2에 뭔가 추가 작성이 이루어졌어요. 추가 작성이 이루어졌는데 myflow2로 예, 접근을 해서 국어 점수와 영어 점수 관련하여 사용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클래스로 예, 지금 예, 작성을 할 겁니다. 자, 접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객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myflow2, myflow2. 자, 여기다 mf라고 하겠습니다. mf equal new myflow2. 자, 객체화 하는 거는, 인스턴스화 하는 거는 자, 아무런 장애가 발생하지 않아요. 자, 이제 자, 여기 있는 영어 점수와 국어 점수를 자, 국어 점수에 값을 부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mf.ko와 자, equal 60.
자, 어떻게 됐냐면 오류납니다. 네, 당연히 오류나요? 자, 왜 그러냐면은 프라이빗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국어 점수와 영어 점수는 프라이빗 처리가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예, 다른 클래스에서 지금 접근하지 못하는 거예요. 접근하지 못하는 거고요. 내부적으로는 어때요? 내부적으로는 접근할 수가 있죠. 그래서 밑에 바로 밑에 자, 메인 메소드죠. 메인 메소드에서 예, 같은 내부에서는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고 여기에서는 상관이 없었는데요. 자, 그러나 다른 클래스에서는 접근하지 못합니다. 자, 지금 요 테스트를 한 거예요. 프라이빗 처리를 했을 때 다른 클래스에서 접근 가능한지. 자, 동그라미가 클래스 내부에게만 동그라미가 되어 있잖아요. 자, 그래서 프라이빗 처리를 하게 되면은 클래스 같은 안에 있는 거에는 그 뭐죠? 접근을 차단할 수 없죠. 어차피 같은 내부 공간 안에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겠으나 프라이빗 처리를 하게 됐을 때 외부 클래스에서 접근 시도할 시에는 예, 차단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프라이빗이에요. 자, 그리고 지금 접근을 차단했는데요. 자, 접근 지정자라고 자, 여기 있는 그 뭐죠? 키워드들을 접근 지정자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 접근 지정자를 자, 우리 그 자바에서는 캡슐하다라고 캡슐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캡슐하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캡슐하는요. 지금 보신 것처럼 private, 자, public, protect 또는 생략, 또 private 이렇게 다른 클래스에서 변수나 메소드로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차단을 하거나 허가를 하거나 이러한 것들을 얘기를 하고요. 자, 그러한 키워드들을 캡슐화에 대한 도구로 사용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요. 자, 우리 캡슐화에 대해서 지금 우리 알아봤는데요. 자, 지금 보시면은 자, 됐죠? 이렇게 다른 클래스에서는 게 상속이랑 상관없이 다른 클래스에서 접근하지 못하는구나. 프라이빗 처리된 그러한 변수나 메소드에게는 접근하지 못합니다. 접근하지 못하는 거 우리가 지금 확인을 한번 해봤고요. 그리고 내부에서는 상관이 없는 거고. 자, 이제 상속. 그럼 상속했을 때는 어떻게 되나라는 거죠. 상속했을 때. 자, 이제 상속 관련해서 그 뭐죠? 자, 프라이빗 처리를 했을 때 자, 상속을 받는 입장에 자식 클래스는 그럼 사용할 수가 있는지. 자, 지금 우리 방금 테스트했던 거는 상속이랑 상관없이 완전 남이죠. 완전 남. 다른 클래스에서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는 그러한 효과를 봤습니다. 프라이빗 처리를 했을 때 다른 클래스에서 접근하는 걸 차단하는 효과를 봤어요. 프라이빗 처리. 자, 그러면은 그리고 이제 같은 클래스 내부에서는 차단을 하지 못하죠. 차단을 하지 못합니다. 자, 이제 자, 상속 관계를 맺도록 할게요. 자, 어떤 것을 상속 관계로 할 거냐 하면은요. 우리 방금 자, 테스트를 했던 자, 내용에서 상속 관계를 한번 맺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rivate 2, myflow 2가 있는데요. 자, 이 클래스를 상속해 보도록 할게요. 이 클래스를 상속을 해서 안에 있는 내용을 한번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상속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자, 작성해 볼게요. extend 그리고 myflow 2. 자, 상속 관계가 형성이 됐어요. myflow 2의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요. 자, 상속을 할 수 있게끔 내용을 형성을 해놨어요. 형성을 해놨고 사용할 수 있게끔. 자, 그리고 상속 관계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상속 관계가 된다라는 얘기는 부모 클래스에 있는 내용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겼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꼭 예, 나한테 정의가 된 거와 같은 그러한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상속은
꼭 내 안에 내용이 있는 그런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상속 관계를 맺는 거죠. 이런 효과를 얻기 위해서. 그럼 이렇게 상속 처리가 되어 있을 때 그러면은 부모 클래스에 있는 내용이 마치 내 것처럼 된 이런 효과가 나오게 될 텐데 여기에서도 프라이빗이라든 이런 것들이 어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차단이 가능한가 한번 보도록 하면은요. 자, 밑에 상속이 되지 않았을 때의 상황은 상속이 아니었을 때는 아까 오류 났습니다. 왜냐하면 프라이빗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오류가 나게 접근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된 거고요. 자, 그럼 이제 상속관계. 상속관계 맺고 나서 그 다음에 풀어볼게요. 자, 보시게 되면 어때요? 자, 보시게 되면은 예, 상속을 해서 마치 내 것처럼 사용이 되는 것처럼 예, 그렇게 상속관계로 형성이 됐더라도 프라이빗 처리를 하게 되면은 예, 프라이빗 처리를 하게 되면은요 예, 사용하지 못합니다. 자, 프라이빗 처리는 상속관계에 상관없이 다른 클래스에서는 무조건 사용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예, 상속을 했기 때문에 이제 프라이빗 처리를 만약에 해제를 한다라면 당연히 사용 가능하죠. 가능하고 마치 내 것처럼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 테스트 1 클래스를 객지 처리해서 했더라도 부모 클래스에 있는 내용과 예, 동일한 것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예, 사용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우리 그래서 접근 지정자에 대해서 잠시 좀 알아봤고, 자, 접근 지정자는 프라이빗 처리했을 때 프라이빗 키워드를 이용해서 예, 캡슐화 했을 때 다른 클래스에서 사용하지 못하는데 그거는 상속을 했더라도 사용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지금 테스트를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상속을 했더라도 예, 프라이빗 처리된 내용은 상속에 상관없이 예,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프라이빗 처리는요, 프라이빗 처리 실제로 많이 사용을 해요, 실제로. 근데 불편하긴 하죠. 어떤 이런 제한이 많기 때문에. 불편하긴 한데, 매우 중요한 변수들, 보안과 관련이 있다라든지, 뭐 이런 값들이 저장이 되는 변수들은 아무 클래스나 와서 접근하지 못하도록 프라이빗 처리 실제로 많이 하기는 해요. 근데 보안이랑 상관없는 그러한 변수들에게 프라이빗 처리를 할 필요는 없겠죠. 자, 이 관련한 내용 예제가 하단에 또 등장을 해요. 자, 지금은 제가 이래저래 좀 작성을 해서 좀 보기 좀 힘들 수도 있는데요. 자, 하단에 있는 예제를 통해서 보시면 좀 이해하시기 쉬울 거예요. 자, 제가 다른 화면을 잠시 봤었는데요. 다시. 자, 우리 12강 보고 있었습니다. 12강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예제 3번을 볼게요. 자, 우리 12강에 보면은 우리가 예제 1번과 2번을 테스트를 해봤고, 자, 예제 3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3번은 그대로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person이라는 클래스가 있고, 그 다음에 student라는 클래스가 있어요. 자, 그래서 person이라는 클래스에는 어떠한 정보들이 들어가 있어요. 자, 여기에 보시게 되면은 나이와 이름, 그 다음에 키, 나이, 이름, 키, 몸무게. 자, 이런 것들이 지금 들어가 있고요. 자, 그쵸. 그리고 접근 지정자가 옆에다 형성이 되어 있어요.
접근 지정자를 좀 다양하게 다 놨습니다. 접근 지정자 4개였었죠. 자, public, protect, 그 다음에 private, 그리고 없는 경우. 자, 이러한 그 뭐죠? 접근 지정자가 없더라도 어떤 의미로서 사용이 되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접근 지정자들 이렇게 지금 놓고 있는 상태고요. 자, 그리고 메소드, 관련 메소드 형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자, 스튜던트 이 클래스에서는 메인 클래스이고, 자, 여기에는 이제 뭐죠? person이라는 이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예제입니다. 자, 일단 하나하나씩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person이라는 이 클래스를 먼저 작성하도록 할게요. 자,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person 1. 자, 여기에는 메인이 없어요. 그냥 이름만 작성해 주시고요. 피니쉬. 자, 어떤 정보만 들어가 있는 그런 클래스죠. 자, 인티저 age. 자, 여기는 접근 지정자가 생략이 된 거예요. 자, 접근 지정자가 없다가 아니라 생략된 거예요. 생략. 물론 그게 그 말일 수도 있는데, 자, 왜냐하면 접근 지정자가 생략이 됐더라도 그 자체로서도 접근에 대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생략을 했다라는 표현이 좀 더 맞겠죠. 자, 그리고 자, 접근 지정자를 일부러 다 붙입니다. 밑에 있는 거는. 자, public string name. 자, 그 다음에 protect. 자, integer. 자, height. 자, 그리고 private, integer, weight. 자, 이렇게 4개의 변수가 형성이 됐고요. 자, 그 다음 밑에 보면, 밑에 보세요. 밑에 보시면 메소드가 만들어지는데, 자, 어떠한 메소드냐 하면은 get weight, 또 set weight. 자, 이렇게 2개의 메소드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세팅해 볼게요. 자, public, integer, get weight. 자, return, 자, weight. 자, 그 다음에 자, public void. 자, 이번에는 void 처리되어 있죠. public void set weight. 가로 안에 integer weight. 자, 그리고 자, 내용 그대로 화면에 있는 거 학습 내용 그대로 학습 예제 그대로 작성하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this weight equal weight. 자, 지금 작성된 모습이죠. get이라는 거, 그 다음에 set이라는, 그 다음에 밑에 보면은 return, 그리고 this weight equal weight. 굉장히 많이 쓰이는 표기법이에요.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이런 식으로. 처음 등장을 했네요. 저와의 수업 시간에 get 메소드 또 set 메소드, this라는 것도 지금 처음 등장을 했네요. 자, 일단 이렇게 작성을 하시고요. 작성을 하시고, 자, 우리 person이라는 클래스는 자, 됐죠? 자, 이렇게만 작성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마저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person이라는 클래스를 상속받는 존재, 상속받아서 처리하는 클래스를 이제 세팅하도록 할게요. 자, student라는 클래스를 만들 건데요. person이라는 클래스, 방금 만든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이름과 나이, 뭐 몸무게, 키 이런 것들을 뭐죠? 값을 설정한 다음에 설정을 하려고 해요. 그리고 사용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자, 클래스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new 클래스. 자, student 1. 자, 메인 메소드가 있어요. 그래서 public static void
public static void main 체크해서 finish. 자, 상속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를 상속받을 것인가? 자, 스튜던트 입장에서 누구를 상속받을 것인가? 자, extends person. 자, 방금 우리가 만들었던 person1이라는 이 클래스를 지금 상속받고 있어요. 자, 상속받고 있습니다. 자, extends라는 키워드를 사용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내용이 있는데요. 자, 지금 extend라는 키워드를 통해 상속을 받겠다라는 거죠. 이거는 자식 레벨에서 하는 거죠. 자식 레벨. 그러니까 스튜던트 1이 자식이에요. 그리고 person이 부모 클래스고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된 겁니다. 이 키워드를 쓰는 순간 예, 뒤에 있는 클래스가 부모 클래스고 지금 작성하고 있는 이 클래스가 즉 스튜던트 클래스는 자식 클래스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스튜던트 클래스 입장에서 부모 클래스 옆에 적혀져 있죠. 그래서 스튜던트 1 person이라는 클래스를 예, 상속받고 있구나. 부모 클래스로 어떻게 보면 선언을 해서 상속을 받고 있구나라고 예, 알 수가 있는데 그러면 부모 클래스 입장에서는 자, 부모 클래스 입장에서 내가 지금 상속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나요? 알 수 있을까요? 자, 알지 못합니다. 부모 클래스는요, 내가 상속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몰라요. 아무런 권한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막을 수만 있어요. 프라이빗이라든지 퍼블릭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얘한테는 접근을 할 수 있게 해주고 얘한테는 접근을 할 수 없게 해주고 이렇게는 할 수는 있는데 상속이라는 그 자체에 대한 개념으로 상속을 내가 예, 해주는 걸 막는다라든지 또는 상속을 내가 누구한테 하고 있다라든지 이런 거는 모릅니다. 자, 스튜던트 1이라는 클래스가 지금 상속받아서 뭔가를 이런저런 테스트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런저런 거를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은 스튜던트 1 말고 뭐 다른 클래스에서도 예, person이라는 클래스를 예, 자, extend 키워드로 예, 상속받은 다음에 할 수도 있겠죠. 이런 작성을 또 다른 클래스에서도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어쨌든 상속을 하는 입장에서는 누구누구에게 상속이 되고 있는지 몰라요. 자바에서는 그런 거 알아낼 수가 없습니다. 다만 자식 클래스는 알죠. 내가 누구를 상속하고 있는지. 누구에게 상속을 받는 거죠. 정확하게. 상속을 받는. 왜냐면 extend라는 키워드는 자식 레벨에서만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부모 클래스는 어쨌든 자식이 어떤 자식이 있는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자, 계속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자, 관계 설정을 했어요. extend라는 키워드를 통해 자, 부모 클래스 선언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예, 계속 작성하겠습니다. 스튜던트 1이라는 클래스에도 자, 메소드가 지금 등장을 하는데요. 자, void set 자, 어떻게 돼 있냐면은 age equal 30 자, 그리고 name equal 홍길동 자, 그리고 height 자, equal 175 자, 그리고 자, set weight라고 돼 있네요. 자, 이거 자, 이렇게 좀 바꿔볼게요. 지금 여기 메소드 처리를 하게 되면은 좀 자, 프로그램 특히 처음 하실 때 좀 힘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좀 빼도록 하겠습니다. 자, 셋 안에 있는 내용은 좀 비워놓고요. 자, 이걸 좀 밑에서 처리하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쉬는 시간이 지났네. 자, 일단은 추가 작성이 좀 더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자, 그래도 좀 쉬는 시간이라 자, 2분 지났기 때문에 10분만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이따 하도록 할게요.